여의도 분위기. 네, 축제입니다. 하루가 매우 기다려집니다. 주변 동료들도 출근길이 좀 가볍다. 7,900을 언제쯤이면 올 수 있다, 아니면 어떤 조건이 되면 갈 수 있다고 보세요? 네, 우리 생각보다 빨리 올 겁니다. 지금 당장은 올해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어렵다. 네.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는 소통 창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널리스트는 정답을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준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애널리스트가 최선을 다하긴 합니다. 그 예측을 하기 위해서. 하지만 이제 인간이라는 한계도 있고 회사원이라는 한계도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처가 좀 늦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뢰를 좀 잃었다. 오늘도 지금 6,220 우리 종합주가지수가 무섭게 달리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걱정이 좀 많이, 이 걱정이 자꾸 생기는 게 옛날 기억 때문에 그런가. 하여튼 걱정을 하신 분도 계시고 또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신 것 같은데요. 오늘은 가장 뜨거운 이 주식시장 이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출연에 지난번 합의 너무 좋았다 이런 분들이 많으셔서 다시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우리 빈센트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비세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알상무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도서팀장 알렉스입니다. 네. 뭔 팀장이요? 도서팀장. 네. 도서팀장 알렉스. 네. 슈카 친구들의 도서팀장이시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빈센트님. 네, 그리고 그때 뭐였죠? 우리 신영 기자님은 스텔라입니다. 스텔라. 네. 별. 그렇죠. 스텔라. 예. 네. 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지금의 주식시장 이야기를 좀 하긴 해야 될 텐데, 실제로 여의도 분위기 네, 잠깐만 좀 전해 주십시오. 어느 정도입니까? 네, 축제입니다. 축제예요. 요새 축제 할 점심밥 만하지. 얼마짜리 드세요? 저는 점심 안 먹은 지가 꽤 되었고. 네. 근데 요즘은 이제 진짜 주식 오른 거 생각하면 막 그래 좀 비싼 거 먹자 뭐 이런 분들도 소고기도 좀 먹자 이런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별로 네.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마음가짐으로 인해서 보여지는 게 좀 다를 뿐인데 저는 하루가 매우 기다려집니다. 그래서 제 주변 동료들도 네. 저는 항상 운이 좋게 저보다 나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거든요. 그들도 출근길이 좀 가볍다. 이런 날이 참 진짜 처음인 것 같은데 우리 알상무님도 이런 변화를 좀 체감하세요? 네, 예. 저도 친구들도 있고 주변에 이제 네. 사실은 저희 세대주 저랑 같이 사시는 분도 네. 증권업에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요? 알상무님은 부업하시는 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저는 약간 저 세대주 가끔 월급 같은 거 별로 원하지 않고 안 줘도 별로 모르시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네. 체감하고 있긴 한데 굉장히 바쁘시긴 한 것 같아요. 어젯밤에도 늦게 들어오시는 거 보니까. 극존칭을 쓰세요. 그런데 일부는 사실 리테일 쪽이라고 해야 되나? 네. 주식시장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데 이제 운용업 쪽은 이 주식이 이렇게 많이 상승하면 돈을 받아도 네. 펀드 매니저들이 그걸 못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시초가에 들어가야 이걸 시초가에 따라 들어가도 못 되죠. 어제 종가에 샀어야 되니까. 그래서 벤치마크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코스피보다 못하는 액티브 매니저들이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냥 삼전 하이닉스 사도 이렇게 오르는데 어떻게 전문가라는 펀드 매니저한테 그렇죠. 맡겼는데 그보다도 훨씬 못하냐?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근데 그래서 사실 주식시장이 지금처럼 막 네. 3단 점프를 하고 있는 게 그 네. 매니저들이 참다 사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밸류가 여기가 아닌데 돈을 받았는데 나는 지금 그걸 못 쫓아가니까 그 매니저조차도 이제 따라서 들어가. 원래 비싼 이제 거 같은데 하면서 좀 조정 오면 살려고 하다가 그렇죠. 도저히 조정이 안 오고 2일, 3일, 뭐 5일, 일주일 지나니까 계속 뭐 끝도 없이 오르니까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들어가자.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원래 종가에 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펀드 매니저들이? 오늘 종가요. 네. 그렇죠. 오늘 같은 날이 지금 시장 상황이 삼성전자가 굉장히 많이 끌고 가고 있거든요. 이건 지수로 돈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종목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네. 그러면 지수로 쫓아가려면 우선 삼성전자를 무조건 사야 됩니다. 와, 그쵸. 삼성은 21만 5천 원이네. 지금요? 네. 한 5% 정도 아까 올라갔던 것 5%나 같아요. 올랐어요? 근데 지금 한 4% 정도 올 텐데. 시총 1위인데. 네. 와. 그래서 지금 코스피 지수가 2% 올라가는데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 정도 상승하면 다른 친구들은 지금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종가에 못 산 걸 다 사야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주변에 가끔 제가 들리는데 약간 좀 걱정되는 건 주식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근데 그 쉬운 게 지금 이 장이 이러니까 쉽게 된 거지. 그 생각으로 앞으로도 계속 남은 시간
그 마인드로 주식하시면 큰일 나네, 그죠? 그렇죠. 뭐 세상에 공짜는 없다. 경제학 제1법칙인데요. 네, 쉽지만은 않습니다. 네, 진짜 이게 쉽지 않은데. 옛날 사람 그죠? 네. 저도 아까 대기실에서 얘기했는데 뭐 이렇게 어렵게 접근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대상조 사고 밀리면 사고. 네. 네. 뉴 주식 투자자. 아, 그래요? 요즘에 이제 저도 사실은 저희도 그 한 20년 있으면서 느꼈거든요. 네. 저희가 대리일 때 네. 사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 저 윗분들은 너무 이제 옛날 얘기를 많이 한다. 아, 근데 시장이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전 경계하시거나 좀 조심하시긴 해야 되는데 달라진 시장에 좀 적응할 필요도 있다. 아, 네. 그래요? 뷰가 바뀌셨나요? 아니요. 저는 한 번도 아, 뷰가 그래요? 달라진 아, 적은 그럼 두 알겠습니다. 분의 뷰를 명확하게 좀 볼 수 있게 네. 요렇게 한번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1억이란 돈이 있다면 네. 1억이란 돈을 투자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네. 어떻게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을지를 두 분한테 미리 좀 여쭤봤는데 네. 그거를 이제 준비를 좀 해주셨죠. 네. 예, 만약에 1억이 있다면 빈센트님부터 가볼까요? 네. 저는 포트폴리오에 제목이 있습니다. 네. 타이틀이죠. 당신의 포트가 빛나도록. 코스피 7,900. 7,900이요? 네. 저희 하우스의 공식 비율이고요. 아. 네, 7,900포인트까지 갈 룸을 열어두면서 포트폴리오를 짜자면 빛나는 포트폴리오를 짜자. 그리고 네. 금이 한 15% 정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네. SK하이닉스가 꽤 많은 비중을 갖고 있죠. 와, 그러니까 65%. 네,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여전히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이고 네. SK하이닉스는 겉으로 보면 빛나지 않지만 미래를 빛나는 업종입니다. 네. 그래서 똑같이 빛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코스닥 150 ETF, 그러니까 2분기에는 코스닥의 시대가 온다라고 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동산 그 중에서도 주식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높고. 항상 여지는 있죠. 모든 것이 다 100% 맞는 항등식이 아니니까. 그래서 현금은 한 10% 정도 가지고 있는데 위안화. 현금 가로 열고 위안화도 좀 담자. 왜냐하면 네. 다양한 통화들 중에서 위안화 강세가 앞으로 펼쳐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현금 10% 그러니까 1,000만 원, 코스닥 150 1,000만 원, 금 1,500만 원, 하이닉스 6,500만 원. 만약 맞습니다. 1억이 있다면 네. 와, 하이닉스 6천. 일단 자. 둘 다 들어보고 질문하고. 자, 우리 알상무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 이제 차트의 제목은 내게 1억 원을 준다면 누가 뭐 이거죠 이제. 누가 주겠냐? 네, 그럴 일은 없거든요. 어쨌든 준다면 이제 상상하는 건데. 네. 아니, 근데 너무 한쪽은 너무 파려하고 한쪽은 너무 뭐 PPT. 야, 이게 언제적 PPT야? 제가 더 아무튼. 정통 애널리스트. 아, 네. 그래요? 아무튼. 어쨌든 네. 저는 이제 돈을 받으면 누가 저한테 1억을 주시면 우선 삼성전자에 20%를 20%. 네, 이제 이건 시장을 따라가는 거니까. 네. 그리고 코스닥 150 ETF에 오. 20%를 넣습니다. 코스닥 150은 두 분 다 하시네. 네. 그러니까 약간 좀 굉장히 주도주에 싫고 약간 가능성 있는데 싫고 마지막으로는 제일 엣지 있게 제약바이오 개별주를 한 두 종목 찾아서 거기에 1,000만 원을 넣습니다. 사실 그것도 좀 적긴 한데 근데 이렇게 안 넣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어차피 삼성전자 다 사고 있는데 네. 다 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깁니까? 크게 한 방 노리려면 네. 이 정도는 담아줘야. 그렇죠. 쇼치지 않는 한 제약바이오주를 막 그냥 넣어서 여기서 이제 근데 요즘에 제약바이오주 일부가 그렇게 튀는 애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랑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거죠. 네. 근데 위험해 보이지만 오른쪽은 주식 쪽이거든요. 네. 근데 왼쪽을 보시면 미국 중기 국채 그러니까 만기가 한 5에서 7년 정도 되는 거. 이거 왜 사요? 이건 이제 만약을 대비하는 거죠. 만약에 주식시장이 뭔가 급락이 나오면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곳이 저쪽이거든요. 미국 저쪽 중기 5에서 7년 정도 국채 금리가 3.75 정도 됩니다. 달러로. 그리고 ETF를 들어가면 거기서 이자도 1년에 3.75 정도가 나와요. 네. 달러로. 그리고 저건 언해지를 들어가면 달러 자산을 갖고 있는 거죠. 예. 달러 자산으로 30% 3천만 원 정도 가지고 있고 3.75를 받아가면서 그리고 특히 무슨 일이 일어나면 미국 금리가 확 내려갑니다. 아, 그때 이제 가격이 확 오른다. 그렇죠. 예. 저것도 사실 베팅에 가까우긴 예, 한데 예, 예. 그리고 골드 10%. 금은 또 있으시네. 네. 근데 골드도 현물 사시는 걸 현물이라고 하면 네. 실제 금? 네. 금은방 가서? 부가가치세 내는 한이 있어도 골드바? 네. 골드바. 왜? 오. 사실은 거래소에 이제 상장되거나 네. 금 선물은 네. 무슨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베네수엘라처럼 또 그리스처럼 네, 네, 네. 안 줍니다. 그게 내게 아니에요. 금은 압수할 수 있는 자산이에요. 미국도 옛날에 그랬고. 실제 압수한 경험이 있어요? 미국도 옛날에 근본이 이제
그 하면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네. 미국 내에서 금거래는 없는 거야. 이건 다 정부만 가지고 있는 거야라고 했어요. 그럴 일이 또 벌어질 가능성이 3차 대전 말고 있을까요? 안 그래도 그냥 먹을 수 있고 사실 그런 게 나면 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 현물을 꼭 가지고 계시길 저는 추천하고 저희 집에도 꽤 있거든요. 아 금이 좀 있으세요. 네, 저는 옛날부터 현금으로 현물로 그리고 현금은 이제 RP랑 CMA로 이자를 받아가면서 요건 한 2% 정도 나옵니다. 네네네네. 그 정도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신다. 되게 다르네요. 그러네요. 네. 아 그리고 우리 알상무님은 어쨌든 뭔가 일이 벌어질 때를 대비한 게 꽤 되는 것 같고, 해지를 그죠? 좀 하고. 현금 뭐 그다음에 금, 미국 중기채 이런 것들은 이제 뭔가 일이 벌어질 때, 그게 한 절반쯤 되는 거죠 지금. 아, 그게 느껴지시는군요. 네. 그리고 우리 빈센트님은 네. 뭔 소리야? 코스피 7,900 간다니까 네. 이게 그냥 느껴지죠. 주식이 한 75%네, 그죠? 네, 금과 현금 뭐 25% 제외하면 맞습니다. 여전히 주식시장 강할 거라고 이제 보시는 뷰고.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뭐 알상무님의 포트폴리오가 잘 맞겠죠. 하지만 제 포트폴리오는요 2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타이틀이 있다라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타이틀이 있다. 네, 7,900포인트 기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 7,900까지는 이렇게 가져간다. 맞습니다. 갈 때까지는 아 그러네. 7,900을 대략 뭐 맞추기는 어렵지만 언제쯤이면 올 수 있다, 아니면 어떤 조건이 되면 갈 수 있다고 보세요? 네, 우리 생각보다 빨리 올 겁니다. 우리 생각은 그건 하반기? 개별마다 다르죠? 빨리 올 거다. 네, 우리 생각보다는 빨리 올 거다. 그때까지는 이렇게 가져가자. 맞습니다. 네. 혹시 우리 신 기자님은 아니 근데 코스피가 네. 7,900까지 가는 게 생각보다 빨리 온다는데 왜 코스피 ETF를 안 사고 코스닥 ETF를 사요? 네, 저는 코스피는 주도주, 여주사 종목으로 그다음 아예 종목으로 사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코스피는 하이닉스로 사면 되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은 10% 정도 지수로 산다. 네, 100만 닉스도 괜찮다. 아니 우리 100만 원인 가격도 사기에 괜찮은 가격이다. 네, 지금 뭐 증권사들마다 막 170만 원, 뭐 150만 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리포트들이. 네. 상당히 믿고 들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다 변수죠. 네. 그 가정과 가정이 바뀌면서 추정치는 상향되는 것인데요. 네. 물론 하향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6월달에 하이닉스가 30만 원대였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이제 밀사라는 걸 시작했는데요. 네. 네, 여전히 종착지가 아니고 기착지에서 100만 닉스는 이제 저항선이 아닌 지지선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찌 보면 가격만 생각하면 100만 원이니까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그때 20만 원 넘고 뭐 25만 원, 30만 원 갈 때도 야, 하이닉스 이제 30만 원이면 다 왔지 뭐. 야, 지금 어떻게 들어가? 이런 얘기가 사실 많긴 많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안하는 포트폴리오가 가장 매력적이려면 우리가 절대 살 수 없는 시간을 되돌릴 수 있어야 되는데요. 만약에 지금의 하이닉스가 50만 원이라면 다들 어떨까요? 당장 사죠. 네. 네. 앞으로 1년 뒤에는 지금의 포트가 당장 살 포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알상무님 생각은 7,900은 전 지금 당장은 올해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어렵다. 네, 네. 사실 지금 6천도 조금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예. 심리적으로. 예. 근데 이익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위주로 끌고 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다른 회사들의 이익 추정치는 그렇게까지 막 증가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쪽이 조금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반도체 말고 다른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네. 그리고 저는 조금 약간 리스크로 보고 있는 게 중국하고 미국하고 곧 정상회담을 하는데 거기서 화해할까 봐. 네. 그러면 반도체는 그렇다 쳐도 좀 철강이나 이쪽은 좀 어려울 수 있고요. 예. 심지어 반도체도 사양이 좀 낮은 건 중국에서 만들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 걸 갖다 쓰거나 디램 가격이 좀 낮아질 수도 있다. 그렇죠. 갑자기 그렇게 되면 그런 변수는 별로 반영하고 있지 않은 거죠. 네. 저는 계속 이제 변수들을 계속 그런 가정하고 걱정들 또 하고 계시고. 맞습니다. 우리 신 기자님은 이 두 포트 중에 어느 쪽으로 좀 무게가 쏠립니까? 저는 두 개 다 좀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1억이 없어서 그렇지. 1억이 있으면 하이닉스 반, 삼전 반 이렇게 들어가죠. 몰빵. 하이닉스 반, 삼전 반 들어가신다고요? 네, 7,900 간다는데 언젠가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어쨌든 이제 비중으로 봐도 그렇고 두 분 다 이제 반도체주가 계속해서 주도주 대장주가 될 거라고 보시는 건데 왜 한쪽은 하이닉스고 한쪽은 삼성을 고르신 거예요? 그거는 뭐 출신이 삼성이라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 직장 생활 좀 하셨잖아요. 이직 좀 하셨잖아요. 죄송합니다. 그 있던 회사 그렇게 좋아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래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약간 성향이 보시면 하이닉스는
뭐 삼성보다는 좀 변동성도 크고 네. 약간 고베타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둘 다 같은 회사긴 하지만 삼성전자는 좀 무겁지만 진중하게 움직이는 경향. 네. 요즘은 좀 달라지긴 했지만 예. 그래서 저는 하이닉스보다는 여전히 삼성전자가 편한 거죠 저한테. 아, 그게 하이닉스가 혹시 많이 올라서 삼전은 좀 더 오를 가능성이 좀 더 있어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그건 아니고 그냥 하이닉스가 워낙 크게 오르고 뭐 이렇게 되니까 아 이제 삼전으로 좀 안전하게 가자 이거예요? 하이닉스는 그러니까 자기 그 사업 구조상 네. 반도체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는 다른 것들이 아, 있잖아요. 갤럭시도 팔고. 예, 그리고 계열사도 있고. 네. 그래서 삼성전자 만약에 반도체 문제가 생기면 네. 하이닉스가 받을 타격이 더 큰 거죠. 아. 그래서 저는 덜 먹더라도 삼성전자가 그리고 이제 지수가 받쳐주면 삼성전자는 여전히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30%가 넘으니까 그래서 전 그런 생각을 해서 삼성전자를 넣은 겁니다. 그 요즘에 그 개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도 리포트 같은 거 참고하시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 예전에는 그 뭐 증권사 리포트, 애널리스트 리포트 이거 안 봤거든요. 근데 요즘은 또 그걸 보시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서 리포트 잘 나오면 바로 가격 반영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 리포트들은 우리가 좀 많이 신뢰하고 읽어도 괜찮긴 해요. 리포트 잠깐 가기 전에 이 네. 포트에 두 분 다 공통적으로 넣으신 것들 중에 이제 금도 있지만 현금도 네. 있지만 코스닥 150 ETF. 네. 이제 두 분 다 코스닥도 가긴 갈 거라는 거잖아요. 네. 레버리지로 사면 안 되나요? 레버리지요? 네. 아, 곱하기 네. 아, 그러면 뭐 여담이지만 익절하셨나요? 아직 안 했습니다. 네, 그럼 아직 아닙니다. 왜요? 네, 익절한 사람만이 레버리지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무슨 상관이죠? 열 자금이 있고 네.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레버리지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아... 그리고 레버리지 하시려면 그 교육 받아야 되죠. 아, 그렇죠. 네. 네. 교육 한 2시간인가? 그 있어요. 그 네, 온라인으로 맞습니다. 동영상 보면서 교육 아, 그래요? 받고 자격부터 취득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한번 살까 했었어요. 네. 이거를. 근데 그 이제 은행 앱에 그 증권 앱에 저장되어 있는 본인의 투자 성향 이런 게 제가 뭐 안정 추구형이어가지고 이걸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손실 감내하시겠습니까? 네, 다 바꿨는데도 아직도 제가 적극 투자형이 아니어서 레버리지를 살 수가 없다는. 네, 그거는 뭐 지점 방문하셔갖고 바꾸면 되고요. 네, 두 네. 번째는요, 익절부터 하시면 됩니다. 익절. 네네. 근데 이 정도 네. 궁금하시면 네. 그냥 사시죠. 뭐 상관없죠. 계속 지난번부터 계속 궁금해하시는 것 같던데. 네. 하나 사볼까요, 그냥? 네. 어. 사시면 확실히 알게 되거든요. 고민할 시간에 사면 그만큼 오르기 전에 빨리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죠. 그쵸. 네. 고민할 시간도. 근데 이게 시간도 잘 공교롭게 액티브 코덱스 펀드, 그러니까 코스닥 관련된 펀드들이 이제 3월달에 출시되죠. 네. 코스닥 시장의 액티브 펀드는 이제 그냥 예전에는 지수만 무조건 따라가는 지수랑 똑같이 가는 그런 펀드였는데 그게 아니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정말 잘 갈 것 같은 것들만 골라서 담아서 훨씬 더 좋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네. 네, 그런 게 이제 액티브 펀드인 거죠. 아, 네. 조만간 지점 방문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그 리포트 얘기 한번 좀 여쭤보면 그 리포트를 사람들이 이거 믿어도 되나 아니면 이게 너무 리포트가 좀 후행적인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의심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리포트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알상무님은? 저도 이제 애널리스트 한 3년 정도 했는데요. 그리고 나머지는 운용을 했습니다. 근데 운용할 때는 안 믿었고요. 애널리스트한테 안 믿는 건 아니고 참조만 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후행적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운용하는 사람들은 이런 뭐 약간 속으로 네. 애널리스트가 뭘 알아? 뭐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아니, 뭐 무슨 산업 애널리스트 하셨어요? 저는 이제 매크로 애널리스트 했어요. 금리, 매크로, 금리. 금리. 네, 네. 금리, 경제, 환율, 커머디티 이런 거. 그런 건 그래도 좀 뭐 신뢰가 그래도 좀 더 가죠. 종목 애널리스트 분들보다는. 그 자신은 자기를 신뢰하긴 하는데 네. 약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죠. 네. 그래서 애널리스트가 최선을 다하긴 합니다. 그 예측을 하기 위해서. 하지만 이제 인간이라는 한계도 있고 게다가 뭐 어떤 그 회사원이라는 한계도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처가 좀 늦어요. 특히 하락할 때 이제 목표 주가를 내리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뢰를 좀 잃었죠. 아 분명히 하락이 대충 예상되고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락할 거다라는 리포트를 못 쓴다는 거죠? 못 쓴다까지는 아닌데 조금만 기다려 볼까? 반등할 수도 있잖아. 이러지만 네. 반등을 안 하고 이제 쭉 내려가면
그냥 하지 말자 뭐 이렇게 돼. 그러니까 하락 리포트 혹은 뭐 매도 리포트 참 쓰기 어렵잖아요. 우리 맞아요. 여의도에서는. 맞아요. 여의도에 다 몰려 계셔서 그런가? 서로 이게 눈치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건 어떻습니까? 뭐 다 일리 있는 얘기고 어떻게 보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될 사실들입니다. 네. 그런데 저는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는 소통 창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와 누구의 소통이에요? 네, 자신과 자신 이외의 사람과. 아 그래요? 네네. 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 네, 그게 고객일 수도 있고 고객이라면 펀드 매니저일 수도 있고 요즘은 리테일 개인 고객일 수도 있고요. 네. 등등. 그 소통 창구라는 것인데요. 아. 어떤 사람은 성향에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즉시 그것에 의견을 바꾸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큰 일이 벌어져도 한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한 달 동안 생각해보고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그 성향에 따라 보고서가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네.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는 애널리스트는 정답을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준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보고서를 받고 이게 정답이 아닌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네. 그 지금 뭐 증권사 리포트 지금 자막에는 뭐 예전만 못하다 이런 자막이 있는데 아니에요. 예전보단 훨씬 나아요. 네. 예전에는 진짜 엉망이었죠. 예전에 뭐 엉망까지는 아닌 거 하여튼 뭔가 제대로 쓸 수가 없었어요. 자기 생각을. 왜냐하면 이제 증권사와 또 그 기업들과의 맞습니다. 관계라든지 예, 이런 아. 것들 때문에 제대로 쓰기가 좀 솔직하게 쓰기가 어려웠죠. 근데 요즘은 예전보다는 훨씬 좀 나아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업의 애널리스트를 갖고 있으니까 제가 네. 약간의 이제 변명 비슷한 이유를 좀 대면 예. 보고서가 예전만 못하다는 것을 곰곰이 따져보면 우리는 식구가 아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식구가 아니다. 식구라는 것은 쓰는 언어가 비슷해야 되거든요. 네. 네, 이제 용어에 대한 괴리감이 좀 있습니다. 아, 네네네. 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가 얘기하는 긍정적으로 본다, 보수적으로 본다, 그런 등등등. 네. 그래서 산다는 거냐, 판다는 거냐. 예. 그래서 중간 해석 단계가 좀 필요하다는 아. 것이고, 근데 동학개미 운동 이후에 최근에 많은 분들이 주식에 관심을 가지면서 네. 레포트를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시는 게 되게 고맙고, 두 번째는 애널리스트 자체도 진정한 겸손은 자기의 주장을 꺾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도 되게 겸손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네. 중간 단계에서 예전만 못하다라는 것보다는 앞으로 더 나아가는 레포트가 출시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체로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강력 매수면 이제 매수면 그냥 보유, 그냥 중립적인 것 같고, 그다음에 보유 정도 나오면 이건 매도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서 잘 보시면 네. 그 특히 애널리스트 하신 분들은 알아요. 헤드라인은 강력 매수. 네. 막 사자. 네. 목표 주가는 조금밖에 안 올라가고. 아 그거는 그 시그널 주는 거구나. 이거 뭐지? 그래서 읽어보잖아요. 네. 그럼 내용은 그런 사람 내용이 아니에요. 안 사야 될 것 같은데. 말이야. 그리고 저 아래 거의 끝나기 75% 정도 되면 네. 행간에 살짝 숨겨놓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말을. 그래서 그래서 요건 사라는 게 아니구나. 이제 매니저분들은 읽어보면 그래서 그 일종의 애널리스트들도 이제 막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틀릴 수도 있으니까 시장에도 영향을 주니까. 하지만 잘 읽어보시면 말씀하신 대로 암호문처럼 네네네. 살짝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요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이렇게 이용하는 분들은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한 10개가 나왔어. 대충 비슷해요. 뭐 예를 들면 어느 회사 뭐 30만 원, 32만 원, 30만 5천 원 뭐 이렇게 목표가들을 다 한 9개 회사가 적어놨는데 한 회사가 갑자기 45만 원 이렇게 막 쓰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는 대체로 그 애널리스트가 그러니까 다른 애널리스트들이 미처 확인하지 못한 어떤 것을 확인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그때는 이렇게 좀 한번 그럼 되게 일 잘하는 애널리스트인 거네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뭘 잘못 혼자 잘못 먹었을 수도 있는데 잘못 먹었을 수도 그런 있고. 경우는 있긴 있는 거죠. 네, 아니면 이제 일종의 베팅을 하는 거죠. 애널리스트로서 자기 커리어를 걸고 틀릴 각오, 그러니까 중간에 모두가 있던 중간에 평균에 머물지 않고 네. 위든 아래든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맞췄다라고 하고 싶은 그런 야망이 있는 친구들이 가끔 있죠. 아니, 저는 뭐 야망은 아닌데 네. 그래도 베팅을 합니다. SKNX 65%. 사실 이것도 사실 7,900도 베팅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아. 예전에 진짜 그 리포트 좀 약간 매도 한번 썼다가 정말 그 시쳇말로 다구리 맞아요. 정말 엄청 고생한 분들이 좀 있어요. 저는 이제 여의도에 주로 자주 있으니까 네.
그분 막 쫓아다니면서 이게 피켓 들고 다니고 약간 이렇게 몸싸움도 좀 벌어지고 이런 일이 있었어 갖고 그분이 굉장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우리 동료들인데 그런 가슴 아프죠. 하지만 네. 소통 창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정프로님 말씀 주셨지만 애널리스트 보고서 중에서 굳이 따지자면요, 새로 등단하는 이니시에이트라 그러는데 등단. 그런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는 읽을만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새로 신입인데? 네. 갈고 닦아서 네. 내가 여태까지 준비했던, 보통 애널리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마다 좀 시차는 있지만 네. 보통 한 3년에서 4년 정도의 음. 곰이 뭘 먹죠? 마늘을 먹고 네. 네.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RA인데 어쨌든 그래서 그 인고의 시간을 거친 다음에 첫 결과물이니까 얼마나 많은 고민과 네. 그런 자기 반성이 있었겠느냐. 네, 그래서 첫 보고서는 네. 꼭 읽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그러면 그 리포트 말고 두 분, 혹은 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디에서 좀 그래도 신뢰할 만한 정보 같은 걸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 많이 하잖아요. 어느 통로가 그래도 좀 괜찮다라고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좀 있을까요? 저는 텔레그램. 일단 저 신 기자님은 어디에서 이걸 보니까 좀 살만하다 이런 거를 어디서 확인하세요? 3%. 그건 믿을만하죠. 네. 슈카 머니코믹스 요새 열혈 시청 머니코믹스 요새 아침에 생방하시죠. 네네. 네, 박종훈 기자님이. 네, 네. 네, 그거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언제 한번 합방할까요? 네. 그 어떤 걸 좀 뭐 신문 보기는 이게 맞나? 너무 늦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그렇죠. 신문은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에서 볼 때는 문학 작품에 가깝거든요. 네. 문학자. 너무 길어요. 수사도 많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텔레그램이 나쁜 의미가 아니고 네. 사실 예전에 메신저로 이제 매니저들이랑 예. 또는 문자로 이렇게 줬었는데 여전히 문자로 이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다 받고. 근데 요즘엔 텔레그램이 조금 더 약간 다이나믹하게 막 그림도 있고 되게 쉽게 그거 누가 보내주는 거예요? 그거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네. 시황하시는 분들이 하시기도 하고. 아.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애널리스트 분들이 하는 건 좀 신뢰할 만합니다. 그래도 정제된 거를. 근데 약간 제도권에 계신 분들이고. 네, 약간 이상한 약간 찌라시 같은 게 있어요. 네. 그것도 사실 볼만은 한데 네. 그건 조금만 참고하시고. 그래서 텔레그램이 요즘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어. 권위 있는 텔레그램 정보방도 있습니다. 뭐 검색하면 나와요? 네네. 그런 이제 텔레그램 방 등에서 이제 어느 정도 검증된 사람들이 네. 내놓는 그런 메시지들을 대체로 리딩방 참고하시고. 이런 거 아니고요? 근데 리딩하거나 틀리면 네. 없어지거나 줄어듭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시장이 거기 알아서 시장이 검증하고 굴러가고 있어요. 있어요? 오랜 세월 버텨온 네. 뭐 그런 이제 텔레그램 방 등을 이제 참고를 하시고. 네. 혹시 우리 빈센트님은? 네. 텔레그램 보는데요, 저도. 네. 그런데 저는 오히려 네. 이렇게 뭐 굳이 따지자면 음. 제가 한 1년 전에 생각했던 그림으로 잘 가고 있으면 오히려 잘 안 봅니다, 정보들을. 왜냐하면 저도 항상 불안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 논리 이런 것들이 다 변해야 되는데 그래서 약간 바이어스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우려 섞인 뭐 경험인데요. 그래서 오히려 체크하는 그런 루틴은 계속 따르는데 막 새로운 것을 접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일반적인 루틴이라고 한다면 네, 뭐 아침에 일어나서 볼 거 보고 판단할 거 판단하고 뭐 보고서 네, 같은 것들 맞습니다. 소통하고 네, 등등. 그런 것들로. 그리고 애널리스트는 네, 주식 매매 못 해요? 네,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아예 아무것도 못 해요? 맞습니다. 가족도 못 해요? 네. 공교롭게 더 아까 세대주라고 하셨는데 네. 저희 세대주도 또 증권회사 계셔가지고 그러면 직계 좀비속은 못 하는 거예요? 네. 3천 정도는 할 수 있죠. 이제 멀어진 삼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튼 옛날에는 뭐 신고하면 좀 할 수 있고 그러지 않았어요? 회사마다 좀 다르고요. 예. 내규마다 조금 다르고 네. 그리고 뭐 ETF 같은 거 네. 뭐 영향을 줄 수 없는 거는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개별 종목은 좀 위험하기도 하고. 그렇겠죠. 이해충돌 소지도 있고 맞습니다. 하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기마다 다른 거고 저희 하나증권도 네. 사실 해외 주식은 가능합니다. 근데 네. 이제 저는 안 하는 이유가 제가 뭐 정프로님 덕분에 네. 여기저기서 이제 진행도 하고 하니까 네. 그런 것쟁 굳이. 괜히 구설에 오를 수 있으니까. 네, 왜냐면 제가 세게 얘기하거든요. SK하이닉스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덕지를. 네. 아예 오해 소지를 네. 자체를 그냥 안 만들기 위해서 안 하시는 거고. 증권회사 처음에 입사하면 네. 뭐 해요? 뭐 하냐고요? 네. 제가 일단 인사하고 네. 그때는 지금은 이제 금연했는데 그때 네. 담배 피워 갖고 담배 피러 갔던 것 같습니다.
아 인사 여기저기 인사하시고. 네. 아까 애널리스트라는 직함을 달기까지 한 3년의 수련 과정이 아, 필요하다고 네, 네. 하셨잖아요. 이제 그 기간 동안은 어떤 일을 하냐. 아, RA라 그래가지고 네. 네. 리서치 어시스턴트 즉 아. 나의 시니어, 나의 주군이 네. 가는 거기 뭐 야 이거 조사해와 이러면 이제 이거 데이터 뽑아오고. 아, 기업 분석해와 이러면 이제 맞습니다. 보고서 쓰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좀 항상 역지사지라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네.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뭘 시켰을 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2번 안 시키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왜 시켰을까를 좀 생각해봐서 그러면 미리 뭐 복사해와라고 하면 그 전에는 복사할 쯤 되지 않았어요?라고 물어봤던 아래였던 거죠. 아 그래요. 네. 아마 근데 네. 윗사람 말은 잘 안 들으셨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느 순간 저에게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 그 애널리스트는 보고서만 써요? 애널리스트요? 분석만 해요? 아니죠. 보고서는 소통 창구고요. 네. 그 소통을 통해서 나의 의견을 제시를 하면 네. 누군가는 야 소통 좋은데 한번 와서 얘기 좀 해달라 네. 하는 분이 있잖아요. 네. 우리의 삶과 똑같습니다. 그럼 가서 이제 세미나도 하고요. 네. 또한 증권회사다 보니까 영업 활동을 하잖아요. 네. 영업 활동 전반에 기여하는 모든 것들을 합니다. 영업 활동.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하시죠. 뭐 예를 들면 국민연금이다 아니면 어디 기관 같은 데서 이제 투자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여기 반도체 들어가야 될지 말지를 이제 잘 판단이 안 선다. 그럼 이제 애널리스트 불러서 맞습니다. 예, 이거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아, 경우도 자문 역할. 네, 그런 것도 이제 해주셔야 아. 되고. 맞습니다. 그리고 아마 기업 탐방 다니시는 분들도 많죠. 네, 기업 탐방도 가고 아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현재 상황에서 가장 큰 손인 국민연금이 네. 예전에는 이제 신사동에 있었는데 지금은 익산으로 내려갔으니까 네. 사람이 물리적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이제 콜, 이제 전화를 하는 것이죠. 폴스 콜. 내가 이만저만해서 생각이 바뀌었다. 아니면 여전히 등등 오늘 알상무님 만났는데 좋았다.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사고 파는 건 아닌 거고. 사고 파는 결정은 펀드 매니저가 하시는 매니저가 거고요. 하시는 예. 거고. 그래서 애널리스트가 하는 일 중에 좀 더 중요한 일도 하나 있는데 틀렸을 때 펀드 매니저가 내 삼성전자가 올라갈 줄 알고 담았는데 틀리면 이제 쟤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아 책임을 미루는 대상으로. 저 친구가 올라간다고 했다. 아 욕바지. 네. 그런 그런 역할도 하고. 네, 좀 중요한 역할입니다. 힘든 일이 잡이에요. 아, 그래요? 애널리스트가 그래서. 아니 그 펀드 매니저를 해보셨잖아요. 네네. 펀드 매니저 하시면서 제일 크게 저 거래한 금액은 어느 정도 단위입니까? 아 근데 저는 이제 펀드 매니저인데 헤지 펀드에만 있어서 예. 사실은 이제 저 롱머니 펀드도 알긴 하는데 제가 이제 다룬 게 한 5천억에서 7천억 정도였고 5천억이요? 네. 어. 억 원이었고 네. 이제 레버리지 하면은 뭐 1조까지는 할 수 있었죠. 근데 제가 하는 건 채권이고 지수고 외환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사실은 크게는 아니고. 예, 체감적으로는 그렇게 아닌데 포지셔닝은 한 5천억 정도는 가지고 항상 있었고 그 중에 이제 돈 많이 벌어다 주면 회사에 네네 그럼 일정 부분을 받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좋으셨겠다. 그 잃으면 어떻게 해요? 회사에서? 이르면 혼나죠. 넌 도대체 뭐 하는 애냐? 뭐 사실 애냐고 아니고 이제 네. 짱욕을 하시는데 네. 어쩔 수 없죠. 뭐 못하면 혼나는 거고 네. 사실은 그걸 다 감안하고 일종의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펀드 매니저들은 최전선이냐 후방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네. 항상 긴장하고 있습니다. 진짜 여기 스트레스가 아마 물론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도 대단하시지만 아마 펀드 매니저들의 스트레스가 직접 돈을 이제 만지니까 훨씬 더 크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도파민은 훨씬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거 너무 많이 나와서 나중에는 좀 무감각해지고 그리고 매니저분들 이렇게 책상 열면 이제 약통이 있어요. 아. 두통약은 우적우적 씹어 먹어. 먹고 달고 살아요. 뭐 이제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그게 네. 과장인 것 같잖아요. 네. 사실 엄청난 과장은 아닙니다. 아 실제로 비슷해요? 네. 생활이?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아닌데 네. 근처까지 가요. 한 70% 정도는 비슷해요. 거기서 정- 나쁜 짓 많이 하는데.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어렵겠군요. 오랫동안은. 그래서 오래 운용 업계에 계신 분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죠. 네. 그죠. 한 5년 10년 하시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생체적인 한계도 있지만 맞아요. 이젠 펀드 매니저들은 전성기 사이클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그러니까- 나이 때문에 30대 후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그루라 그래서 우리도 워렌 버핏처럼 이런 분들도 있지만 네. 오래 하기가 참 힘들고 펀드 네. 매니저들의 스트레스풀한 지수는 엄청나죠. 왜냐하면 매일매일 저희는 뷰를 드리는 거지만 그들은 그 뷰를 종합해서 선택을 하고 결과를 책임져야 되니까요. 약간 막 잃었을 때 네. 뭐라고 할까봐 일부러 혼자 더 성내고 막 이런 경우도 있긴 한데. 아이씨 막 이러면서 막 왜냐면 이제 안 그러면 이제 부장님한테 엄청 깨지니까. 막 자학하고 막.
맞아요. 키보드 막 던지고 그러는 경우 있는데. 그만큼 화 안 났는데 일부러 더 화난 것처럼. 근데 윗사람도 다 알죠. 저 쇼하는구나. 아, 그렇게 알고 그래요? 있긴 한데. 근데 진짜로 제가 이제 금융위기 때도 프랍 데스크에 앉아 있었고. 그리고 프랍 데스크가 뭐예요? 프랍은 이제 자기 자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갖고 있는 자본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는 거, 맞습니다. 회사의 이익을 이제 가져다 주는 거. 맞습니다. 증권사에 있는 아, 네. 펀드 매니저는 고객의 돈을 받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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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근데 거의 이 표현이 좀 그런데 피가 다 빠져나가는 느낌? 데스크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 몇백억 몇천억까지는 아니지만 몇백억이 터지는 걸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위기가 오면. 근데 그러고 나면 수명이 한 몇 달은 줄어드는 것 같은 거예요. 되게 1년에 한 번씩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8년쯤 하다 보면 내가 이거 때려친다 내년에 항상 이런 다짐을 하곤 합니다. 연말에. 근데 또 이게 막 올라가서 막 크게 터지면 또 그 짜릿함이 또 중독도 되고. 요즘 같은 장 되면 막 이제 밥을 안 먹어도 힘이 그래요. 나버렸습니다. 그럼 그 최전선에 계시다가 이제 그만두신 거예요? 잘린 거죠? 네. 잘리신 거예요? 거의 잘린 거에 가깝습니다. 수익이 안 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나이도 많고 그래서. 자, 우리 두 분 계신데 지금 이제 지수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혹여라도 지금 경계해야 될 것, 주의해야 될 것, 조심해야 될 게 만약에 있다면 네. 어떤 거 있습니까? 네, 우리는 우리 사고를 경계해야 됩니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지 네. 아니면 새로운 문화를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에게 우리의 앞으로의 상승 추세는 우리 스스로에게 아마 덫이라면 덫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외에 뭐 매크로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트럼프 불확실성, 선거 등등. 그런데 그런 것들은 드러난 악재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 모든 것의 기승전, 굳이 매크로 변수나 데이터를 보려면 금리가 매우 중요하다. 금리를 잘 봐라. 네. 금리가 뭐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아니면 얼마나 짧은 기간 안에 이게 요동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봐야 되는데 네. 그 개인분들이 일일이 체크하기는 좀 쉽지 않으실 그러니까 미국 금리 보라는 말씀이시죠? 글로벌 금리를 다 봐야 되는데요. 네. 아까 정프로님이 정답이 있으셨어요. 얼마나 움직이는지, 어떻게 짧은 기간에 얼마나 폭으로 움직이는지 네네. 다 중요한데 네.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던 것은 관심만 좀 있으면 네. 텔레그램을 위해서 본인이 받아들이기 싫어도 그런 정보가 막 뜰 겁니다. 그래요? 네. 그런 것들 금리나 하여튼 유의해서 살펴보시고 네. 그리고 내가 이전에 갖고 있던 생각들 혹시 나를 발목을 잡고 있지 않은지 그런 것들 한번 스스로 좀 자꾸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들 많이 가지란 말씀이셨고요. 혹시 우리 알 장모님은요? 저도 이제 금리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네. 2010년도는 거의 저금리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위기 때 그 시스템 붕괴하는 걸 막으려고 네. 시장에 돈을 엄청 퍼부었거든요. 그 돈이 많은데 투자할 데가 없다 보니까 이제 다 금리 상품이나 주식 시장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네. 2010년 중후반부터 특히 16년, 17년부터 IT 쪽에 AI 쪽에 투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채권이 아니고 그 돈으로 산업으로 갔거든요. 그게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시장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는 희망을 가지고 돈을 사업을 한 건데 망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돈이 많은 것 같지만 은근히 유동성이 좀 딸립니다. 캐시가 딸립니다. 그래요? 그래서 M7 업체들도 지금 일부러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네. 한국도 채권 금리가 지금 우리가 기준금리가 2.5%인데 10년 국채 금리가 3.5입니다. 네. 이 스프레드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격차가. 네. 네. 원래는 이렇게까지는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캐시가 딸리다는 건 일부 캐시가 부족한 또는 수익이 바로바로 안 나는 업체들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좀 잘 현금 좀 딸리는 회사들 잘 좀 주의 깊게 살펴봐라. 그래서 지금 코스닥 150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글로벌리도 요즘에 미국도 좀 작은 기업들은 파산하는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제 그런 얘기들 이제 우리 신 기자님한테 해주시면 돼요. 네. 혹시 신 기자님은 오늘 뭐 궁금증 많이 좀 해결했습니까? 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더 물어보실 건 없으시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나갈 때 저 그 텔레그램 링크 하나 주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즘은 진짜 정보를 얻기는 굉장히 예전보다 편해진 것 같기는 해요. 예전에는 진짜 막 어디 뭐 이상한 데서 뭐 얘기 듣고 했어야 되는데 요즘은 정보 공개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좀 되는 것 같아서 노력만 하면. 근데 그 말씀도 맞는데 정보의 값이 더 비싸진 것 같습니다. 정보의 그래요? 값이.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요 공급에 의해서 정보가 많아지면 가격이 없잖아요. 낮아지잖아요. 그런데 리얼 정보라고 해야 될까요? 믿을 수 있는. 네, 사실 리얼 정보는 요즘에 적시성이거든요. 지금 필요한 정보는 가격이 더 비싸지는 것 같습니다. 그걸 뭐 돈 내고 사요? 사야죠. 사기도 해요. 앞으로 사야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그 미국은 항상 그 뭡니까 그 어디 뭐죠 무슨 대리죠? 불대리, 네, 불대리. 블룸버그. 네, 블룸버그. 거기서 이제 주는 여러 정보들 같은 것들은 이제 회사가 돈 주고 당연히 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비슷한 속도로 개인에게 다 전파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돈을 안 내도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오히려 정보가 너무 많아지고 홍수가 되니까 진짜 괜찮은 정보, 정제된 정보는 오히려 이제 돈을 내고 사야 되는 상황이 좀 되는 거군요. 네, 거의 임박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 준비하는 데가 또 있군요. 네, 앞으로 가야 될 길이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정보의 그 퀄리티는 어떻게 담보를 하나요? 그것은 시장 논리입니다. 퀄리티가 별로라면 돈을 안 내고 우린 사라지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곧 열릴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6,200 지금 200이에요? 200 왔다 갔다 하나요? 네, 지금이 정확히 보시면 6,215포인트입니다. 6,215. 네. 참 무섭습니다. 하여튼 어마어마한 우리가 진짜 상상 못했던 한 1년 전에 6,000 지수 얘기하면 아마 그랬을 텐데. 다시 쓰라 그랬을 거예요. 네. 다 작년에 막 2,800, 막 3,000 이렇게 전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작년에는 뭐 3천 가면 진짜 땡큐 네. 그랬었죠. 작년 요맘때면 뭐 3,000 가면 진짜 땡큐였죠. 네. 그러나 지금 이제 6,000이 훌쩍 넘어 버렸습니다. 우리 시장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고 미국 한 5년 10년에 간 거를 거의 뭐 1년 만에 싹 가버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시장에서 과연 충분히 어떤 파도 위에서 좀 즐길 것인가 아니면 파도에 휩싸일 것인가 아니면 꼬르륵 물에 빠질 것인가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앞으로도 우리 알상무님, 빈센트님은 종종 또 한 번씩 저희 방송에서 좀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단히 고맙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가시기 전에 말입니다. 혹시라도 네. 출출하시다면 네. 요 닭갈비 한번 좀 드셔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뼈간 태세 전환. 네, 삼구갈비 춘천식 네. 닭갈비입니다. 100% 신선한 닭다리로만 만들어서 부드럽고 쫄깃한 닭갈비죠. 비법 고추장 양념으로 우리 닭갈비 추천 맛집 딱 그 맛이 납니다. 가성비도 아주 좋고요. 중간 유통 과정 없이 직접 생산 판매하기 때문에 가격이 대단히 저렴합니다. 한 팩에 얼마면 사시겠어요, 알상무님? 적정 가격을 한번 우리 알상무님께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팩에 저는 1 삼성전자. 죄송합니다. 옛날 생각했군요. 10분의 1 삼성전자. 그러면 2만 원. 네. 21,500원. 2만 원 정도. 혹시 우리 빈센트님은 어느 정도 보면 될까요? 네, 저는 맛있으면 그냥 부른 대로 주고 먹겠습니다. 부자. 역시 달라. 플렉스예요. 네. 요게 한 팩에 3,900원. 3,900원이요? 네. 네, 네. 삼구갈비예요, 회사가. 진짜요? 네. 한 팩에 요만큼 있는 거예요? 아니야, 그렇지 이게 않습니다. 지금 저희 몇 팩 뜯은 거죠? 이게 아마 저희가 먹은 게 한 2-3팩 정도 될 텐데. 네네네. 닭갈비 맞나? 맞습니다. 닭다리살로만 만든. 네. 3,900원. 네. 그래서 주식으로 한 3만 원 벌으셨으면 요 삼구갈비 삼구 춘천식 닭갈비 한 8팩 사서 냉장고에 쟁여놓고 한 번씩 볶아 드시면 되겠습니다. 편하게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또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삼구갈비 춘천식 닭갈비였습니다. 두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